우유의 열 처리에 있어서 온도는 중요합니다. 온도를 높일수록 우유 속에 있는 미생물들을 많이 죽일 수 있죠. 온도를 낮출수록 당연히 미생물들은 그 온도에 따라서 살아남는 미생물들이 많을 테니까 온도를 높이면 또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이 많습니다. 많은 미생물들이 죽는다는, 우리에게 유익한 미생물들도 다 죽여야 하는 거죠. 이 온유를 열 처리하면서 온유에 포함된 미생물 개체수를 어느 정도를 줄이는가가 관건입니다. 온유를 63도씨에서 30분간 열 처리를 하면은 미생물 99.9%를 제거하는 저온으로 살균을 하는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저온 순간 살균법은 75도까지 온도를 높이고 15초간 열 처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이 두 가지 방법은 유통기간이 냉장 상태에서 5일 정도로 제한됩니다. 그 이상 지나면 우유 가운데 남아있는 미생물들이 변질을 가져오기 때문에 5일로 제한을 하죠. 그러면 유통기간을 늘리려면 위의 방법들에서 죽지 않는 미생물까지 제거해야 합니다. 열의 저항성이 큰 종류의 미생물들을 제거하려면 134도씨에서 2초 내지 3초, 이걸 초고온 살균법이라고 합니다. 134도씨에서 2초 내지 3초 짧은 시간에 우유를 거의 끓이는 수준이죠. 그러면은 상온에서 1개월 정도 유통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런 먹거리가 열 처리가 진짜 중요한데요. 저는 커피 로스터입니다. 커피를 열로 볶으면서 1000가지 이상의 향미를 살려내고 죽이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제 업입니다. 현대 문명에 있어서 이 열 처리는 아주 수준 높은 첨단 과학이고 예술입니다. 이렇게 발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도 이 열 처리 기술이 커피 로스팅에 있어서는 최적화시키는 것은 아주 소수의 뛰어난 기술을 가진 수작업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커피가 열 처리해서 향미가 손상 입은 것들은 커피를 내려보면 혀끝과 입안이 답답하고 거친 불쾌한 불순물들이 열로 변질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느낌이 있을 때는 이 열 처리 기술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깨끗하고 상큼하고 과일차에 가까운 열 처리 기술이면 8, 90점 이상의 수준 높음이고 쓴맛이 느껴지거나 벌써 탁하고 입안에 거친 느낌이 생기고 혀끝에 답답한 느낌의 까칠한 느낌이 생길 때는 로스팅 기술이 10점에서 30점, 50점도 주기가 어려운 실제적인 현실입니다. 제가 커피를 맑고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열 처리 기술에 딸려있는 고도의 노하우가 적용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우유의 열 처리를 이야기하면서 커피의 기본적인 개념, 추출, 이 우유를 오늘 이렇게 강의하는 것은 그만큼 세계 모든 사람들이 커피에 첨가물로 우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현실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염된 동물들이 먹는 사료나 또 항생제 투여,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낙농업자들이나 식품학자들이나 의료계에서 정직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커피를 마실 때마다 우유를 타서 먹는데, 우리 자라는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우유 급식까지 하는데 왜 이렇게 은폐된 비밀이 많아야 하는지, 커피숍에서 이태리 계열의 바리스타들은 이 우유 스티밍을 에스프레소 추출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우유 스티밍뿐 아니고 우유로 하트 모양, 나뭇잎 모양, 이런 모양을 내는 것들을 연습해서 예술적인 수준인 것까지도 홍보합니다. 우리 사회에 예술이나 문학이나 사회학이나 인류학이나 심지어 정치나 인간을 이렇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혹하고 왜곡하고 오염시키는 것들이라면 보기 좋고 아무리 대단한 기술력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유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라떼 아트를, 그 그림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그 밑에 시커멓게 태운 커피에다가 해야지 선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왜 라떼 아트의 선명함을 만들어야 하는가? 대부분 강대전환 커피, 태운 커피를 가지고 합니다.
아니면 연하게 볶여진 커피 가지고 잘 그림이 그려지지 않잖아요. 소비자들은 그러한 실체를 모릅니다. 그런 커피를 계속 드시면은 그 검게 태운 커피에 우유의 부드러움으로 감추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이 치명적인 상태까지 이릅니다. 그냥 커피를 드세요. 우유 자체도 건강하다는 것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밀크포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400, 700 이건 뭐 1.5인가? 많이 아주 크죠. 한 5명 정도 와서 라떼를 시키면 여기다 합니다. 뭐 한 2명까지는 한 3, 4명까지는 이거 뭐 여러 명 할 때는 이렇게 큰데 일부 업소에서는 그라인더를 2개를 놓고 강하게 볶은 거 거의 태운 이탈리안 단계 프렌치나 이탈리안 단계 태워서 기름까지 비치는 푹 태운 단계의 커피를 대부분 씁니다. 라떼에서 색깔이 선명해야죠. 또 부드러운 우유가 들어가면 커피 맛을 잘 못 느끼겠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나 잘 볶아진 커피는 상큼하고 향이 뛰어난 라떼가 다릅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 집에 오셔서 라떼를 드시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전혀 다른 품질을 제공해 드립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유 섞는 메뉴를 권하지 않습니다. 왜 권하지 않는가 하면은 우유는 열 처리가 된 것들을 또다시 스티밍 하면서 2차의 열 처리를 바리스타가 해야 합니다. 아니, 우유를 2차 열 처리를 커피 전문점에서 테이크아웃점에서 또 해야 한다고 여러분들 들으시니까 이게 처음 듣는 이야기죠. 우리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먹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뇌에서 감지하고 명령하고 그것을 인지하게끔 하지만 우리의 입이나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이 뇌를 마비시킵니다. 반복된 그런 습관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죠. 우유 스티밍은 열 처리를 잘 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63도씨에서 30분간 열 처리하는가, 75도씨에서 15초간 짧은 시간에 하는가, 5일밖에 냉장 상태에서 유통 못 시킵니다. 나머지는 버려야 돼요. 다 수거해 가서. 미생물들이 더 많이 생기든 변질되든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134도에 끓여서 2초에서 3초 짧은 시간에 초고온 열 처리를 해야만이 상온에서 한 달 정도 유통이 가능합니다. 자, 우유 한 잔 분량인데요. 스티밍을 하기 전에 제2차 열 처리를 커피 전문점에서 하는 그 과정이 진짜 중요합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이 우유를 라떼가 따끈하게 데워 달라고 우유를 끓여 달라고 합니다. 글쎄요, 그 끓인 우유? 그럼 우유 드실 필요가 없죠. 우유는 열 처리해서 온도를 정확하게 재워서 할 수 없지만은 처음에는 열 처리가 잘 되면 고소한 맛이 납니다. 조금 더 열을 가하면 맹맹한 맛,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우유의 고소한 맛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열을 더 가하면 비릿한 변질된 향미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간혹 라떼를 시켰는데 고소하고 단맛이 같이 우유 가운데서 느껴질 때 커피 맛은 느끼는데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우유의 맹맹한 맛이 느껴질 때, 카페라떼나 카푸치노를 먹는데 아주 비릿한 맛이 느껴질 때, 이것은 스티밍의 2차 열 처리 단계에서 바리스타의 실력에 의해서 열 처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제가 내린 에스프레소 머신,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템핑을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뭐 9kg, 13kg 무게로 내려 눌러야 된다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강하게 볶인 커피들의 세포들이 다들 느슨해지고 타서 파괴된 상황에서는 그렇게 힘있게 눌려야지 그 느슨하게
공간이 많은 그 사이에로 물이 다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잘 볶인 원두는 캠핑을 어렵지 않게 합니다. 뭐 살짝 이 정도. 뭐 전혀 좋죠. 아주 색깔이 황토색의 좋은 색상이 나옵니다. 향도 아주 고소하고 향긋하고 상큼합니다. 에스프레소를 내렸습니다. 아주 크레마가 많죠. 이 기름 성분이 위에 뜨고. 자, 그러면 제가 위에 거품을 조금, 자, 제가 우유 스티밍을 했습니다. 우유가 좀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게 손이 아주 뜨겁지가 않습니다. 따끈할 때 정도, 벌써 통증을 느낄 정도로 스티밍이 되면은 맹맹한 맛이 납니다. 그 다음에 뜨거움을 느끼고 몇 번 떼고 할 정도, 손을 뗐다가 붙였다가 손으로 테스트를 해볼 때 뗄 정도면은 우유가 비슷하게 변질된 상황까지 갑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커피를 자, 이렇게 라떼를 내렸습니다. 라떼가 별로 커피가 검지 않으니까 선명하지가 않죠. 커피가 선명하면 아주 커피가 검게 탔으면 짙은 갈색이나 검은색이면 아주 선명하게 그림이 잘 그려집니다. 하트의 모양이 지금 아주 약하게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커피 맛을 보겠습니다. 예, 아주 고소한 맛이 살아있죠. 이게 별로 따끈하지가 않습니다. 우유의 따끈한 맛과 이 커피의 단맛, 상큼한 맛, 깨끗함조차도 이 라떼를 마셔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벌써 입안이 답답함, 텁함, 그런 느낌까지도 오게 되죠. 자, 커피가 섞였는데도 색깔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쓰고 탁한 커피를 드시던 분들은 이 라떼를 마시면은 커피의 쓴맛이 강렬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쓴맛과 쌉싸름한 맛이 우유의 고소함과 단맛들로 같이 겹쳐지는데, 제대로 맛을 아는 분들은 그런 쓴맛을 싫어합니다. 저희 라떼를 먹고 너무 아주 맛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저는 별로 이 머신커피를 권하지 않습니다. 커피는 커피 자체만 드셔야죠. 우유를 섞어야만 먹을 만한 커피라면 그 품질은 아주 질이 낮은 겁니다. 우유 될 수 있으면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진짜 우유를 마시고 싶다면 따로 드세요. 커피는 커피대로, 우유는 우유대로. 우유를 안 섞으면 먹기가 부드럽지 않고 힘들다고요. 그런 커피는 드시지 말아야죠. 질이 낮으니까. 좋은 커피, 잘 로스팅되고 좋은 생두를 사용한 커피, 그런 커피를 드시면 우유를 넣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차선책으로 놓고 싶다면 원두를 잘 로스팅하고 품질이 좋은 집이 검증된 곳에 가서 로스팅 잘 된 원두를 사용한, 스티밍해서 맹맹하고 비릿한 맛이 아닌 고소한 맛이 나는 그런 스티밍을 해서 만들어진 라떼, 카푸치노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커피의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존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 다름이 본질과 벗어난다든가 건강치 않다면 제가 강의할 이유가 없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커피의 본질, 맛의 가치, 건강한 삶, 그것은 먹거리업을 하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고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건강한 커피를 드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곱고 쓰고 탁한 첨가물을 넣어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커피는 이제부터라도 그만 드시고 몸을 살리는 커피, 그런 커피를 드시길 권합니다. 제 강의가 도움이 되시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계속 제 강의를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또 댓글로 궁금한 것들을 물으시면 성실하게 답하고 제가 앞으로의 방송 제작에 참조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